그러니까 몸무게당 0.1mg을 줘서 이게 트러프 레벨을 맞추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온셋이 조금 빠르다고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T셀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고요. 혈당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혈구세포들을 줄일 수도 있고 또 가장 흔하게는 위험하진 않아도 흔하게는 이 약을 복용하고 설사나 이제 배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루에 한 번 어느 때나 복용하게끔 하기는 하는데 주로 이제 일본에서 스터디된 바로는 저녁 식사 이후에 2시간 정도 지나서 장이 다 비웠을 때 복용하는 걸로 일단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저녁 식사 이후에 복용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글로불린이라는 약제가 있는데요. 이 약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 몸에 있는 면역글로불린을 다 피에서 걸러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이제 다시 투약을 하는 거고 용량은 보통 쓰는 오토이뮨 디스오더 때 쓰는 용량 2g을 몸무게당 2g을 2일에서 5일에 나눠서 주게 됩니다. 작용 시간은 그러니까 한 1-2주 정도 뒤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작용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4주 정도면은 다시 또 효과가 떨어져서 이걸로 투약하려면 재투약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IgA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알러직 리액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제 키드니 프로블럼이나 그리고 플루이드 오버로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점도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약제들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플라즈마 익스체인지하고 사이맥토미 정도가 이제 치료 방법의 더 모달리티가 될 거고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리투시맵이나 이런 약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가이드라인에서 얘기를 하는데 MG를 보는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 어디를 트리트먼트 골로 잡을 거냐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환자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는 좋게 하자. 그게 골이라고 그렇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니멀 매니페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고 약간의 토시스나 약간의 근력 약화 정도는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거의 정상생활을 할 때까지 좋아지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 면에서는 부작용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스테로이드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써서 부작용이 심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골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컨센서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로는 피리도스티그민을 먼저 한번 사용을 해봐라. 그리고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용량을 결정해라. 그리고 스테로이드하고 임무노세라피는 피리도스티그민으로 우리가 치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생각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테로이드가 아닌 다른 이 면역 억제제들은 스테로이드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 그 다음에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효과는 있는데 줄여나가다가 자꾸 증상이 다시 생겨서 계속 치료를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용량을 올려야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에 의존이 생기는 경우에, 그럴 때는 이제 스테로이드가 아닌 면역 억제제들을 고려해보자라고 그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고, 여지까지 나온 이제 연구들에 따라서 아자사이오프린이 가장 먼저 사용이 되고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non-steroidal IS 에이전트다. 그리고 플라즈마 익스체인지하고 IVIG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두 개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쪽 엑스퍼트 그룹에서는 플라즈마 익스체인지가 IVIG보다는 효과가 있다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두 개는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근무력증이 너무 심해서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호흡마비가 오거나 굉장히 심한 위크니스가 생겼을 때 빠르게 환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료를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수술이 필요한데 그 수술을 했을 때 힘이 약해지는 상황이 올까 걱정될 때 먼저 이런 치료를 먼저 선행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있고요. 빠른 효과를 보고 싶을 때 다른 치료가 효과가 불충분할 때 이럴 때 이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라고 가이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맥토미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 리셉터 엔티바디가 양성인 젊은 여성들에서 많이 시행을 하게는 됩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도 데이터가 불충분하고요. 최근에 나온 데이터가 2016년도에 MGTX라고 사이모마가 없는 MG 환자들에서 사이맥토미를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들을 비교해 봤을 때 사이맥토미를 한 그룹에서 길게 스테로이드를 쓴 용량이 평균 용량이 적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MG QMG라고 대변되는 기능도 더 좋았다, 하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사이맥토미가 효과가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시행을 하는 그룹도 있고 하지 않는 의사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노바가 있는 MG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이맥토미를 해야 되고요. 사이맥토미를 했다고 MG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MG 치료를 목적을 위해서 사이노마를 떼는 게 아니라 사이노마 자체를 위해서 수술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스크 MG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이 나오는데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지 이니비터에 의해서 오히려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의가 필요하고 오히려 힘이 더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나 이런 다른 면역 억제제의 반응을 잘 하는 편으로 알려져 있고요. 만약에 반응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리고 빠른 치료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IVIG나 플라즈마 익스체인지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다른 문헌에서도 그렇고 제 경험에서도 그렇고 IVIG는 그닥 효과가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플라즈마 익스체인지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머스크 환자에서는요. 그리고 또 머스크 환자에서는 유독 또 리투ක්시맵이 효과가 좋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리투ක්시맵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B셀에 있는 이제 CD20를 이제 거기에 대한 모노클로널 엔티바디고, 그래서 B셀 디플리션을 시키는 거라서요. 엔티바디가 잘 생성이 안 되겠죠. 이런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여러 메타아날리시스에서도 AChR 포지티브 환자나 머스크 포지티브 환자 모두 다 효과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머스크가 더 효과적인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지금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뒷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이머스가 어떤 패스 메커니즘에 연관이 있을지 없을지 있다고 보는 그룹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T셀, 그리고 B셀, 플라즈마 셀, 그게 또 NM 정션, 이런 쭉 여러 단계별로 작동할 수 있는 약제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들을 치료에 그런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들이 치료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어떤 특정 몰레큘을 타겟하는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MG 자체가 이런 연구들이 다른 질환에 비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신경과 쪽에서 이제 MS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이렇게 B셀과 관련된 스터디는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 CD40L과 BAFF 패스웨이를 건드리는 그거를 조절하는 스터디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멀티플 마이로마세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볼테조립도 스터디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잠깐 언급하겠지만 컴플리멘트의 패스웨이하고 연관된 이퀄리즘앱은 이미 어프루브가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험 약관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이퀄리즘앱은 아까 조정희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패스 메커니즘, 그러니까 결국에는 엔티바디가 붙고 엔티바디와 연결해서, 그러니까 엔티바디가 IgG1하고 3가 많으니까요. AChR MG에서는 그게 보체하고 연관돼서 셀 멤브레인, 포스트네틱 멤브레인을 디스트럭션 시키는 이런 패스 메커니즘이 있는데, 여기서 보체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미 지금 PNH나 HUS 때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가가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MG에서도, 특히 이제 리프랙토리 MG에서 사용을 하려고 회사에서도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한 해 약가가 4억이 넘기 때문에 아마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터디,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았을 때 이렇게 개선이 됐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의할 점은 이제 이 약제를 쓰면서 메닝고코카 메닌자이티스가 생길 수 있으니까 혹시 이 약제를 쓴다고 한다면 적어도 2주 전에 이 N 메닌자이티스에 대한 백시네이션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엔티바이오틱스를 프로필락틱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부작용은 아주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주의가 필요한 게 이제 인펙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잘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쭉 보다가 엑서사이즈에 대한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운동을 하면은 MZ 환자들이 또 운동에 대한 능력이 올라가고 기능들이 좋아진다. 그게 어떤 바이오마커로도 그렇게 좀 보이겠다. 그리고 뭐 CMAP가 올라가고 힘도 좋아지고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얼마나 효과적일지 아니면 MZ 환자들한테 어떤 운동 치료를 하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약제하고 가이드라인하고 새로운 약물 그리고 운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